그래서 최근에 또 언론에도 몇 번 나온 그 플라스틱,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라스틱. 예.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거를 재가공해서 실을 뽑아서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만드는 아주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신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플라스틱도 이제 환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요. 그 유럽에 가니까 회사 딜러 한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이 유럽에 도전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죠. 근데 뭔가 당신만이 추구하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이는 당신이 여기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 고마운데 그럼 너가 나를 보고 나한테 자문해 준다면 유럽과 내가 차별화된 다른 뭐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리사이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정신이 바짝 차렸어요.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진짜 유럽이 있구나. 나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조언할 정도면 나보다 더 먼저 생각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리사이클 원단하는 회사를 한 20개를 제가 추려갖고 다 제가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거기 걸 우리가 수입해다가 썼죠. 수입하다 쓰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 리사이클된 원단을 소재를 썼다 이런 얘기죠. 제가 생각한 것만큼 품질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품질이 보장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요. 그럼 내가 하자. 내가 하자 해서 이 플라스틱을 이제 노에서 실을 짜서 기술은 어느 정도 좀 다니면서 터득을 했으니까요. 내가 만든 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해서 이제 한 4년 전부터 우리 R&D 팀을 구성해 갖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문제는 이 염색이었어요. 염색이 재생 재료이기 때문에 물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세탁 방법입니다. 세탁 방법. 세탁, 그러니까 이 재생이니까 줄어들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자재 공급이에요. 자재 공급. 병수거. 그렇죠. 네 번째는 가격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 네 가지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하자 해서 첫 번째는 염색을 계속 하는데 작년에 성공했어요. 그래요? 작년 여름에. 이거는 테스트를 제가 해야 되죠. 남 하면은 의심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내내 여름에 그 더운 때 입어서 산행했는데 이 염색 테스트도 그 섬유 기술 있는 테스트 기관에는 웬만하면 합격합니다. 근데 마찰 결여도라고 아주 더운데 이 마찰에 의해서 이염되는 거는 실질적 현장 테스트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구기면 거기 이제 이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 되는 여기 갖고 이 두 개를 계속 비비는 거예요. 비벼. 그러니까 땀 나면서 비벼야 되거든요. 땀 나면서 다녀야 되니까 땀 나면서 뜨거운 물에 비벼지면은 이게 일로 이염돼요. 이거 테스트는 이제 어렵습니다. 기계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 내내 제가 매주마다 입고 다니면서 테스트가 전혀 이염이 안 돼서 오케이를 했고, 그 다음에 세탁 방법은 그걸 빨면서 테스트해서 이제 오케이를 했고, 세 번째 이제 단가는 한 18% 정도 비쌉니다. 18%. 그거는 우리가 마진을 포기하면 된다. 마진을 포기하자. 그러면 지금 석유로 자른 거 같다. 이게 세 가지는 해결되는데 이 분리수거에서 오는 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협조에 의해서 해지겠다 해서 제가 터득한 건 중앙정부하고 정책만 폐면될 줄 알았더니 안 돼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공문 띄면 지방정부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행은 안 해요. 시체 옮겨야든지. 그래서
중앙정부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중앙정부다. 지방정부다. 예. 그 지방정부도 더 필요한 건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 표가 없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 기업, 환경단체 모두가 모아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운동화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펼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페트병 완전 독립운동을 하자. 옛날에 새마을 운동 모양으로 온 국민이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체, 환경단체 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국민들도 동참하시오. 그래서 이제 신문에 정부에서 해야 되가 않으니까 돈 들여서 우리 회사에서 광고하고 직접 있습니다. 광고를 하시고. 돈 들여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분리수거는 우리 열심히 하는데 지금 우리가 더 추가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요즘 국민들은 잘 합니다. 분리수거는 열심히.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행정력이 따라주질 않아요. 뭐냐면은 분리수거한 것이 청소대행회사가 와서 가져가는데 따로 가져가 줘야 되는데 섞어서 가져가 버려요. 운임이 많이 드니까. 행정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구청장들이 여기 다 거의 많이 왔다 갔어요. 어떤 구청장은 무슨 소리냐? 분리 잘 한다 해서 당신이 쫓아가 봐라. 모 구청장은 아침에 저가 모시고 쫓아가서 손들었어요. 자기 잘못 생각하고 있다. 현장을 못 봤군요. 어떤 구청장은 알고 있어요. 분리 섞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캠페인으로 될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야 모든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다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면 기업이 동참하죠. 글쎄 말이에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되도록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해주고 그렇죠. 국민은 운동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 입장에서 분리수거는 열심히 하는데 추가로 해야 될 이 국민운동에서 우리가 해야 될 추가로 해야 될 건 지자체 장들이 청소 담당자들이 이 청소 대행 회사를 분리해서 용역을 주든지 그건 이제 지방정부의 일이고 즉 5천만 명의 한 명으로서 해야 될 일은 지금 하듯이 분리수거만 잘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라벨이 안 붙어 있는데 이게 사실 10원이 아니라 1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싸잖아요. 쌉니다. 만약 라벨이 붙어 있으면 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처음 이거 만들고 판매하는 단계부터 이것이 그 분리수거가 돼가지고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이 디자인부터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요? 디자인 바꿔서 이제 종이 태그를 안 하도록 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령으로는? 이 정부에서 두 가지를 연구하는 것 같던데요. 하나는 페트병 사용 가격을 붙이자. 옛날 소주병 갖다 주면 얼마씩 돌려주듯이 여기에 한 300원 붙여서 이걸 수거하면 300원 주자. 이런 그러면 너무 부담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그러면 이걸 붙이지 말고 이 안내 표시만 하고 내놓으면 그냥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성향이 높을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달 되면 5월 달 되면은 이거 30개 갖다 주면은 티셔츠 하나 주는 운동을 해요. 제 회사가. 티셔츠 하나라면 최소한도 한 2, 3만 원 할 텐데 가치가 되나요? 저기 기능성이니까 5만 원은 값니다. 5만 원. 이게 30개 갖다 주면 5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1,700원인데.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우리가 손해 가는 거죠.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니네요. 그러니 이거 국민 운동으로 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광고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국민들이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전국에 우리 한 500개 매장에서 실시해 보자. 그러면 이거 500원에 사가지고 30개를 사가지고 물 버리고 갖다 주면 돈 버네요. 그렇게도 한번 해보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선순환만 이루어지면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여기 동참하는 건 순식간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록 손해는 가지만
이 페트병 재활용 네. 선순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창하는 것도 이 버리면 쓰레기고 잘 분리하면 자원이다 하는 게 우리 캐치프레이예요. 버리면 쓰레기고 분리수거하면 자원이다. 자, 근데 우리 또 한국 대학신문은 이제 교육, 고등교육인데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매체인데 이런 친환경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 젊은이에 대한 교육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바뀌어지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그 친환경 그리고 이렇게 자연에 대한 경외 이런 걸 우리 젊은이들이 물론 요새 산에 그렇게 많이 간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제도적으로 대학에서 또는 이런 언론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이런 우리 회장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전달하는 방법은 뭐 인터넷이 요즘 뭐 대세니까 인터넷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저희 회사의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검색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학생들끼리 어떤 정보가 잘 교환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하죠. 이 대학생들이 자기가 추구하자는 방향을 좀 집중적으로 좀 검색해서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유행 따라 이제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뭐고 잘 선별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좀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렇게 꾸준히 노력한다면 뭐 충분히 저희 메시지는 받아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평생 학교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 학교에서 이런 등산 같은 활동을 통해서 또는 뭐 그런 이 전인 교육이라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이 등반하면 산에 가는 것이 등반이라고 해서 산 가는 기술이나 산 가는 교육만 시키다면 다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반 뭐 히말라야 원정 간다. 뭐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를 가든 안나푸르나 가든 뭐 마차푸차를 가든 뭐 마나스루를 가든 하면 등반 대원을 뭐 10명, 20명 모집을 해요. 모집하면 얘네들 산에 가는 교육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20명이 합숙 교육을 해서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 패밀리, 가족 생활을 어떻게 익숙할 거냐 이거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불화함에 가면은 다 오히려 흐트러지잖아요. 두 번째는 남한테 배려하는 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에 가다 보면 다 힘들거든요. 힘들면은 자기 힘들다고 남한테 업무를 이양시킨다든지 민다든지 짐 무게를 나는 안 하고 너 안 돼 이런 이전 투구가 된다면 이거는 등반대가 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먼저 해야 된다는 이런 봉사 정신도 있어야 되거든요. 뭐 식사할 때 가만히 있다가 먹기만 하면 누가 해주니까 뭐 거기 뭐 훅을 데려가는 거 있고 뭐 빨래 한다든지 물을 날라온다든지 이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성교육이 투철하게 있는 사람만 뽑아요. 합숙 훈련을 처음부터 20명 가면 20명 뽑는 거 아니고 한 100명을 뽑아갖고 거기서 교육시키면서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탈락시키면서 그 20명을 정말 한 3개월 동안 그 난이도 있는 생활 속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같은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구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등반은 깨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등반하는데 등반 기술은
3분의 1이고 그 외의 것이 어떻게 보면 한 60%다. 이 뒷받침됐을 때 이 30%가 빚이 나는 거지. 이 밑에 이 60%가 받침이 안 되면 이 30%는 휴지 조각이다. 그런 대학 교육도 아마 그런 차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기반이 돼서 사회 나가서 활동을 거기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등산 활동하기 위한 그 사전 준비, 거기다 교육 이런 체계를 갖추면서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등산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면 정말 그럼요. 좋겠는데요. 또 하나 사실은 블랙아크에 대해서 제가 좀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인천대에서 4년 동안 총장할 때 상대적으로 서울대 학생들이 좀 간과할 수 있는 창업을 하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창업 하나에 최소한도 3자리에서 5자리, 10자리가 나오니까 그 창업을 강조했는데 사실 출발점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블랙아크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사실은 그 창업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인천대뿐이 아니고 많은 대학도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창업에 대한 우리 강 회장님의 생각과 또 본인이 창업을 하셨으니까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대학 창업을 도와주셨는지 저희 사실 인천대에서 경험이 있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소개 좀 해주십시오. 취업하시는 분은 또 취업해야 되겠고 취업보다도 창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국가는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하는 사람보다는 창업하는 사람이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기 없으면 절대 창업은 못합니다. 취업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나 등반이나 이래 보면 고생 뒤에 행복 온다는 말을 많이 하죠. 고생 안 하고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창업은 처음에 고생되지만 나중에 그 대가가 크다. 취업은 고생 안 되죠.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좀 좋습니까? 안정적이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고통스러우게 기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생각하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생각하면 땅을 사고 100년을 생각하면 교육을 시켜라. 이런 말이 곡식, 있더라고요. 땅, 교육. 그걸 빌어 얘기한다면 아무리 한 10년, 20년을 미래를 본다면 창업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취업한 사람 10년, 20년 보면 앞이 캄캄할 겁니다. 내가 지금 30에 취업해서 40, 50대에서 뭘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50대 미래를 본다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도전해야 되죠. 도전하려면 도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전하려면 도전하는 과정에서 진짜 고통이 오면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뭘 하려면은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걸 이겨내면 지혜를 짜야 되고 이런 모든 게 수반되었을 때 이 도전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거를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간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10개가 올라지고 20개가 올라지고 30개가 올라지고 100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2개, 3개 올라놓고 10개를 쳐다보고 10개 올라놓고 20개 쳐다보면은 그는 지쳐서 올라갈 수 없다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창업해서 실적이 좀 부진하고 보잘것 없더라도 그거를 그냥 내버리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산중턱까지 온 거를 느낄 수 있다. 그때는 뭐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보람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한번 또 다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